여러분, 인공지능한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라고 시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하게 글을 읽고 뭘 기억하고 또 언제 그만 읽어야 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과연 AI가 책 한 권을 통째로 읽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AI가 긴 글을 읽을 때 겪는 문제를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정말 똑똑한 독서가이긴 한데 이상하게 방금 읽은 마지막 몇 페이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장문 맹랑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우리가 LMM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게 긴 글을 읽을 때 겪는 근본적인 문제, 그 해결 시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처음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맴에전트라는 방식이었어요. 들어보면 아주 논리적입니다. 엄청나게 긴 텍스트를 뭐랄까 책 페이지처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차곡차곡 기억을 쌓아가는 거죠. 꼭 우리가 책 읽으면서 페이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줄 긋고 메모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그럴듯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메모가, 그 노트가 걷잡을 수 없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직관적인 방법이 생각보다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메모리 에이전트 시스템이 가진 그 치명적인 결함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메모리 과부하와 헛수고,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큰 결함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메모리 폭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중요한 정보든 아니든 그냥 싹 다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금방 쓸모없는 정보들로 가득 차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출구의 부재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질문에 대한 답이 책 첫 장에 나왔어요. 그래도 AI는 멈추지 않고 책 맨 끝 페이지까지 바보처럼 다 읽어야만 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낭비 아니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그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메모리 크기가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냐? 이미 답을 찾았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바로 그 출구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레카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이트댄스 시드 연구원들이 개발한 아주 우아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똑똑한 해결책, 바로 두 개의 스마트 게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해결책의 이름은 GRUMM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메모장을 무작정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스마트한 규칙 두 개를 만들자는 거죠. 첫 번째 문, 업데이트 게이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이, 이 정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문, 엑시트 게이트는 묻죠. 자, 이제 일 끝났나? 그만해도 되나? 자, 옛날 방식이랑 새로운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전의 메모 에이전트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고 글 덩어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GRU 메모는 어떠냐? 정말 유용하다고 판단될 때만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고 답을 찾았다 싶으면 그 즉시 멈춥니다. 바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GRUM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각 단계마다 정보를 딱 읽고 나서 이 두 개의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건 기억해 줄 만한데? 아니면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그리고 아직 답을 못 찾았으니 계속 읽어야지. 혹은 오케이, 여기서 끝. 이렇게요. AI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아마 딱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방금 읽은 이 정보 쓸모가 있나? Yes or no? 어라? 답을 찾은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읽을까?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 이 간단한 두 가지 질문으로 AI가 자기 학습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똑똑한 접근 방식이 과연 어떤 국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얼마나 더 똑똑해지고 빨라지고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 숫자 보이세요? 400%. 네, 맞습니다. 무려 400%. 이게 이번 연구에서 보여준 가장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GRU 램은 특정 상황에서 기존 방식보다 추론 속도를 최대 400%, 그러니까 4배나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이 그래프는 처리 시간을 직접 비교한 건데요. 왼쪽의 램 에이전트에 비해서 오른쪽 GRU 램이 들어간 시간이 얼마나 확 줄었는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효율성의 차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메모리 크기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램 에이전트의 메모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냥 폭발해버리는데 GRU 램은 보세요. 아주 안정적이고 낮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죠. 아까 말했던 그 업데이트 게이트가 메모리 폭증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혁신이 단순히 좀 더 빨라졌다 해서 그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인공지능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이게 AI의 추론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진일보인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열어줄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페이지짜리 법률 문서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두꺼운 책 한 권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복잡한 과학 논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심지어는 거대한 프로그램 코드 전체를 훑으면서 버그를 찾아내는 일까지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게 다 모여서 훨씬 더 능력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어낼 만큼 똑똑한 기억력을 갖게 된 AI. 이 AI는 과연 인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까요? 아마 그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AI로 코딩하는 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죠? 근데 만약에요, 이 AI랑 대화할 때 그 답답한 기다림이 아예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개발의 흐름을 뚝뚝 끊어놓던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애고 코딩을 진짜 실시간 협업으로 바꿔줄 새로운 기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개발자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공감하실 텐데요. 한창 집중해서 코딩하다가 흐름을 탔을 때 있잖아요. 그 창의적인 몰입 상태를 확 깨버리는 가장 큰 적, 과연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기다림이죠. AI한테 뭘 물어보고 코드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몇 초, 길게는 몇 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창의성이 맥을 그냥 툭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기다림이라는 녀석이 대체 어떻게 우리의 작업 흐름을 망가뜨리는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AI 코딩 툴들 물론 굉장히 강력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연 시간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랄까, 진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하나 보내놓고 답장 올 때까지 한참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단절감 때문에 개발자는 그 몰입 상태에서 그냥 튕겨져 나와버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벽을 허물 솔루션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GPT 5-3 코덱스 스파크, 실시간 코딩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이 코덱스 스파크가 뭐냐면요. 기존 코덱스 모델을 더 작고 엄청나게 빠르고 또 상호작용에 딱 맞게 최적화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실시간 협업입니다. 마치 내 옆에 앉은 동료 개발자란 얘기하듯이 코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아니, 얼마나 빠르길래 그러냐고요? 초당 무려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처리합니다. 이 토큰이라는 게 AI가 코드를 이해하고 만드는 기본 단위인데 이 정도 속도면요. 사실상 우리가 지연 시간을 거의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거의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미친 속도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스네이크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코드 일부분을 살짝 고치고 게임 로직을 바꾸고 UI를 좀 다듬는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거의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답답하게 기다릴 필요 없이 내 아이디어를 그냥 마구 실험하고 다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빠른 건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은요, 바로 하드웨어에 있습니다. 오픈AI가 세레브라스라는 하드웨어 전문 기업이랑 손을 잡았거든요. 비유하자면 기존 GPU가 대량의 데이터를 싸게 처리하는 고속도로 같은 거라면 이 세레브라스의 칩은
지연 시간을 없애는 데만 집중한 초고속 튜브 같은 거예요. 오픈 AI는 이 둘의 장점만 속속 뽑아서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거죠. 실제로 세레브러스의 공동 창업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이 좋아진 걸 넘어서서 우리가 AI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라고요. 이제 명령하고 기다리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모델 자체만 빨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픈 AI가 서버랑 통신하는 방식까지 싹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연결 과정을 확 줄이고 첫 번째 응답이 나오는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개선 사항이 코덱스 스파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모든 오픈 AI 모델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빠른데? 혹시 똑똑함은 좀 포기한 거 아니야?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맞아요. 빠르게만 하고 멍청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SWE 벤치 프로라는 실제 개발 능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결과거든요. 코덱스 스파크의 정확도가 약 58%예요. 훨씬 더 덩치가 큰 코덱스 모델이 60%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속도를 얻기 위해 성능을 거의 희생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분에서 2분 미만으로 줄었어요. 물론 다른 벤치마크에서는 정확도 차이가 좀 더 나기도 하지만 이런 압도적인 속도 형상을 생각하면 대화형 작업에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아니 오히려 이득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기술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빠른 툴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모델이 빨라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AI랑 소통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AI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바로 옆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픈 AI가 그리는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지금 당장 빠르게 주고받는 작업을 위한 파트너, 바로 이 스파크가 있고요. 또 복잡하고 아주 긴 호흡의 작업을 위한 강력한 추론가, 즉 기존 코덱스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움직이면서 개발의 모든 과정을 돕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용적인 정보들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챗 GPT 프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프리뷰가 시작했고요. 코덱스 앱이나 VS 코드 같은 데서 써볼 수 있습니다. 콘텍스트 길이는 128K이고 앞으로 더 큰 모델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도 이해하는 멀티모달 기능도 추가될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코딩할 때 우리를 가로막던 기다림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머릿속 상상력을 그대로 따라오는 지연 시간 없는 AI 파트너가 있다면 여러분은 뭘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이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가 바로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정답을 기대할 때 혹시 더 위험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법률처럼 정말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야에서 이 정답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위험을 파헤치는 혁신적인 AI, 바로 로싱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보통 AI가 틀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틀린 이유로 정답을 맞히는 AI. 이게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죠? 아니, 답만 맞으면 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이 위험한 정답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법률 사건 파일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연구에 나온 특정 사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친자 광대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미 줬던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AI가 특할 수 있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경로를 한번 시각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은 뭐랄까, 속도를 위해서 정확성을 그냥 희생해버리는 많은 AI가 택하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다 검증하는 로싱커의 전공법이죠. 결과는 어찌 보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의 신뢰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결함의 이름도 있어요. 바로 오류 전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부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근본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AI는요, 단순히 정답, 저 녹색 체크 표시만 찾아내는 기계가 아니에요. 잘못된 과정이라는 저 보이지 않는 빨간 X 표시, 지뢰를 피할 줄 아는 그런 시스템이어야만 하는 거죠. 이 문장이 현실 세계에서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법률을 포함해서 수많은 전문 분야에서는요, 과정이라는 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정답의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연구자들이 내놓은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적으로 법률을 연구하는 에이전트, 러 띵커의 등장입니다. 러싱컬은 그냥 데이터만 많이 학습한 그런 언어 모델이 아니에요. 마치 아주 숙련된 법률 전문가처럼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설계된 전문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럼 대체 이 AI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3단계 핵심 전략에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탐색, 검증, 기억. 이 세 단계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먼저 정보를 막 찾고요. 탐색, 그리고 그 정보가 진짜인지 맞는 건지 확인하고 검증. 그렇게 확인된 사실만 다음 단계를 위해서 저장하는 거죠. 기억.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게임 체인저는 단연코 검증입니다. 바로 이 단계가 일반 AI랑 로띵커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딥 베리파이어는요, 마치 신입 변호사의 서류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는 베테랑 선임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이제 판결의 시간입니다. 이론은 뭐 그럴듯한데 과연 실제 테스트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주 복잡한 법률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로싱크는 그냥 질문에 바로 답하는 기존 AI 방식보다 무려 24%나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내놓았어요. 여러분, 법률처럼 작은 오차 하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 분야에서 24%라는 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 로싱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죠. 특히 얼마나 올바른 과정을 거쳤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걸 넘어서 완벽한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한번 넓혀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획기적인 발전은 법률이라는 분야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탐색, 검증, 기억이라는 이 모델은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모든 분야의 청사진이 될 수 있어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엔지니어링까지. AI가 단순히 똑똑한 조수를 넘어서 정말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AI가 점점 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는 지금, 우리는 그저 AI가 툭 내놓는 그 정답만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정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믿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AI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여행 계획 세우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날 목적지 넣고 날짜 넣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나한테 딱 맞는 여행을 알아서 짜주는 그런 AI 비서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에어비앤비가 지금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에어비앤비가 AI로 여행이라는 판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CEO 브라이언 체스키가 직접 한 말인데요. 앱이 그냥 검색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기능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나를 잘 아는 여행 전문가가 옆에 딱 붙어서 코칭해주는 것처럼 에어비앤비 앱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겠다는 그런 야심찬 비전인 거죠.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최근에 있었던 분기 실적 발표 자리였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우리가 흔히 LLM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을 서비스 전체에 아주 깊숙하게 적용하겠다고요. 자, 에어비앤비의 AI 전략은 크게 보면 딱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여행지를 찾고 계획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요. 둘째는 고객 지원을 AI로 훨씬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 내부의 개발 효율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여행객, 호스트, 그리고 회사까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CEO가 말했던 AI 네이티브 경험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여행자들한테는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 AI 네이티브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기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하나 다는 거랑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목표로 설계된 전기차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딱 그 차이입니다. 그냥 챗봇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앱의 뼈배부터 모든 작동 방식이 AI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뜻이죠. 에어비앤비가 이 기술 혁신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입한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누구냐면요. 바로 메타의 생성 AI 모델 라마 개발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영입이 아니에요. 에어비앤비가 가진 그 방대한 여행 데이터를 제대로 요리할 최고의 셰프를 데려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해진 AI가 우리 여행객들한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와닿을 변화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숙소 찾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침대 2개 이런 식으로 딱딱한 키워드를 필터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가족 서핑 여행 좀 계획해줘 라고 던지면 된다는 거죠. 와, 이건 뭐 검색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유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숙소 하나 달랑 찾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숙소 예약을 시작으로 해서 현지 맛집 추천, 교통편 안내, 심지어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면 다른 일정을 제안해 주는 것까지 말 그대로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나만의 여행 비서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AI 혁신이 여행객들한테만 좋은 소식일까요? 천만에요. 숙소를 운영하는 호스트들 그리고 에어비앤비 회사 내부가 돌아가는 방식에도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벌써 북미에서는요. 고객들이 문의하는 것 중에 무려 3분의 1을 AI 봇이 사람 없이 혼자서 처리하고 있대요. 3분의 1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AI가 그냥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 대단합니다. CEO가 직접 말했죠. 1년 안에 AI 고객 서비스는 채팅을 넘어서서 음성으로 대화하게 될 거다. 지금보다 더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요. 전화해서 AI랑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고객 지원뿐만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회사 안에서도 AI는 이미 핵심 도구가 됐어요. 지금 일하는 엔지니어의 80%가 AI 툴을 쓰고 있고요. 회사의 최종 목표는 100%,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AI를 써서 업무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와,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많은 분석가들도 또 우리 같은 사용자들도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질문이요. 바로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똑똑해진 AI가 막 추천을 해주는데 혹시 그 결과에 돈 받은 숙소가 슬쩍 끼어들어 있는 건 아닐까? 모두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에어비앤비는 이 광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계획이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 일단 광고 생각은 접어두고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데만 올인한다. 2단계, AI랑 대화하는 게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테스트하고 개선한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게 완벽해졌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가서야 수익 모델을 고민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모든 게 아직은 아주 초기 실험 단계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에어비앤비 앱이 확 바뀌어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지금은 정말 극소수의 사용자들한테만 이 기능을 열어놓고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에어비앤비의 AI는 우리 모두를 위한 최고의 여행 전문가, 궁극의 트래블 에이전트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더 세련되고 교묘해진 광고판이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